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방학 다가오고 계시죠? 저는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캐나다는 벌써 방학을 했어요. 6월 말에 방학을 해서 2달간의 긴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쌍하시죠? 네. 7월 이제 중순 그리고 하순 정도 되면은 한국은 다 비슷한 시기에 방학을 하고 여름 방학은 길지 않아요. 한 달 정도고 대부분 또 여행이나 휴가를 한 번씩 다녀오시잖아요. 방학 때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방학을 관리하는 게 또 방학 스케줄을 잡고 방학 공부 계획하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방학 때 무슨 공부를 해야 되나? 그리고 방학 때 학원을 늘려야 되나? 줄여야 되나? 그리고 방학 때, 글쎄, 어느 정도 공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방학을 제가 여러 번 겪어봤잖아요, 이제. 그래서 좀 감이 오더라고요. 네.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현실적인. 네. 이제 엄마들이 엄마표로 할 때, 그리고 공부 습관을 아예 처음에 잡을 때 욕심이, 그러니까 의욕이 막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못 지킬 게 뻔한 계획을 세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도 좌절, 엄마도 좌절, 서로 짜증이 나고 나중에는 며칠 하다가 안 해요. 그래서 아이의 생활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누구보다 밀착해서 우리가 아이의 생활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이가 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계획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방학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면요. 방학 다가오는 그 주 혹은 뭐 1주 전, 2주 전 혹은 방학을 한 날, 방학하기 전날 정도에는요. 모여서 방학 계획을 같이 세우셔야 돼요. 저는 이제는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종이 하나씩 들고 모여라고 하면 아이들이 알아요. 아, 방학이 다가왔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저만 그냥 막 지금은 손으로 그리고 혹은 뭐 제가 가끔 한글 문서로 작업을 해서 프린트해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금 캐나다에서는 프린트기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없었어요, 사실은. 종이에다가 수제로 계획표를 만들어 줍니다. 달력 같은 걸 그리는 거죠, 한마디로. 달력을 손으로 그려서 이제 거기다가 자기가 공부해야 될 거, 현실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만큼을 적으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계획을 본인이 일단 세우는 거죠. 플랜을 본인이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엄마랑 대화를 나누면서 조정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제 계획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공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초등 매일 공부의 힘이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 출간 계획이 다 잡혀 있고 연말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원고 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요. 그게서 이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출판사에서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1년치 초등 공부 플래너를 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 방학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플래너를 만들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 플래너가 잘 만들어져야 저도 그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수제로 그리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학 날짜가 딱 정해지잖아요. 학교마다 다르니까 다를 거예요. 그 안에 가장 먼저 여행 계획이 들어가겠죠. 뭐 4박 5일, 2박 3일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좀 길게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달 살기 케이스도 있는데 제가 한 달 살기에 대해서는 외국이나 뭐 제주도 한 달 살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좀 경험이 몇 번 있었어가지고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보통 2박 3일 정도 휴가, 4박 정도 휴가를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학이 4주 정도 되는데 3, 4주 정도 되면요. 그 안에서 요거는 빼세요. 빼고요. 여행지에서 공부하는 거, 여행지에서 공부 이어가는 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요거는 싹 빼시고요. 나머지 날들을 이렇게 세보세요. 평일 며칠, 주말 며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알아요. 아, 휴가 빼고 주말 빼니까 실제적으로 공부를 온전히 100%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구나라는 거를 아이도 느낄 거예요. 이거 봐, 막상 13번밖에 공부할 기회가 없어.
평일에 공부해야 되는 날이 13일밖에 안 돼 라는 거를 아이가 딱 알고 나면요, 13일밖에 안 돼? 별거 아니네 라고 느낄 거예요. 4주 내내 공부해야 돼 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일단 되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13일밖에 안 되는 날 동안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일에 학교 가서 학원 끝나고 와서 집에서 남는 시간 동안 공부할 때 학년 곱하기 30분이라고 적정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학 때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체력적으로 더 여유가 있습니다. 더워서 밖에 잘 못 나가요. 밖에 나가 놀으라고 해도요, 한국 여름 너무 덥잖아요. 더워서 조금 놀면 지쳐서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잡으세요. 곱하기 40분, 곱하기 50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요. 그게 싫다, 아이가 너무 반항이 심하다라고 하면 곱하기 30분을 유지하되 독서 시간을 늘려주세요. 방학 때는요, 습관을 잡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학 때 공부를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처럼 입시를 앞둔 친구들처럼 방학 특강이라고 해서 막 선행 진도를 쫙 빼고 이럴 수 있지 않아요. 그건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방학 때도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를 그날 끝내야 한다라는 습관을 가지고 이 습관을 몸에 배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일에 쓰던 일기 계속 쓰는 거예요. 방학 때니까 더 쓸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좀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거, 아이가 약하다, 혹은 아이가 최근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이가 이 부분을 조금 친구들보다 늦은 편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서 그 시간을 살짝 늘려주세요. 그 양을 늘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좀 어려워했다. 그러면 아이랑 수학을 위해서 이번 여름 방학 때 무엇을 할까? 어떤 거에 포인트를 두면 좋을까를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고 야심차게 문제집을 사거나 아니면 뭐 공부하고 싶은 새로운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방학 때는 사실 공부하기 싫잖아요. 덥고 힘들어요. 그랬을 때 인터넷 학습이나 아니면 새로운 문제집을 구입하고 새로 읽고 싶은 책을 사는 것들은 아이한테 굉장히 좋은 환기가 될 수 있어요. 하던 대로 계속 이어서 하면 우리 풀던 문제집 다시 푸는 거 싫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새 그릇을 사면 음식을 막 만들고 담고 싶어지잖아요. 사진도 찍고 싶고, 그런 것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제집은 다 있어요. 책도 있어요. 그러면 다이어리를 하나 사주던가, 연필을 새로 사던가, 아니면 뭐 아이가 좋아하는 형광펜 같은 거, 이런 것들 학습에 필요한 건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기분 전환으로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 장만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그냥 하나 사주세요. 네, 방학이 되면. 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그냥 그 잠깐만이라도 그걸 가지고 좀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방학이 되면 학원을 이제 늘려야 되냐 줄여야 되냐 라고 생각을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맞벌이시면 오히려 늘리셔야죠. 그리고 돌봄 교실도 가게 되고, 맞벌이는 어쩔 수 없이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학원이 안전하고 아이가 편안하게 느끼는 학원을 잘 선정하셔서요. 방학 때 학원을 늘려서 최대한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주는 게 포인트죠. 그런데 엄마가 집에 계시고 아이도 집에 있고 우리는 시간이 많아요. 그럴 때는 학원을 굳이 늘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미 없는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그 왔다 갔다 하고 거기 가서 그걸 배우는 시간 합치면, 학원 한 군데 왔다 갔다 하고 수업 시간까지 합치면 2시간 훌쩍 넘어가는 거 아시죠? 그 시간에 엄마가 맛있는 간식 해주고 어르고 달래서 책 읽게 시키시면 돼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주시고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이가 칭찬받으면서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주세요. 네. 그리고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을 1시간 꾸준히 읽었어요. 그러면 뭐 TV 30분 보게 해주시고요. 아이도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현실적으로 평일에 공부할 수 있는, 즉 공부량을 늘려야 되는 날 일수를 확인을 하시고요. 주말은
주말은 약간 공부량을 줄이되 사실 방학이기 때문에 주말과 평일의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주말도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줄이지 않아도 돼요. 방학의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여행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여행지에서 그런 공부를 아예 손을 놔도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핸드폰 게임만 하고 오면 되나요? 라고 할 경우에는요. 여행지에서 그렇게 놀고만 오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기가 무섭고 집에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아이가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독서와 일기는 여행지에서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휴가가 1박 2일, 2박 3일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 그냥 쿨하게 놀고 오시는데요. 일주일 이상 되는 여행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 달 살기 같은 경우다 라고 하면요. 독서와 일기를 그 여행지에서 꾸준히 이어가도록 해주세요. 여행지라고 해서 아이가 계속 밖만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햇빛을 보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하면 여행 갔다 와서 탈 나는 거 아시죠?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행지에 그런 새로운 숙소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한 30분 정도 책을 보고 그 다음 여행을 하면서 봤던 것들에 대해서 일기로 남기는 거, 요것들을 방학 숙제랑 연결하시면 좋아요. 지금 이제 어머님들이 개학이 다가오면 무서운 게 방학 숙제를 막 급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방학 숙제를 계획을 하실 때 방학 과제물을 본인이 스스로 계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학 과제를 실제로 아이가 할 공부를 그냥 방학 과제로 넣으세요. 나중에 따로 방학 과제 제출할 거 만드느라고 막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매일매일 연산 문제집을 풀 거예요. 숙제랑 상관없이. 그러면요. 매일 연산 문제집 풀기를 방학 숙제로 넣으세요. 그리고 여행지에서 느낀 점 일기로 남기기, 기록하기. 이렇게 해서요. 방학 숙제 많이 한다고 칭찬하는 선생님 없고요. 방학 숙제를 얘가 얼만큼 성실하게 해왔나 그것만 초점을 둬서 보시기 때문에요. 처음에 양을 무리하게 잡지 말고 아이가 실제로 반드시 할 것이 확실한 그거를 방학 숙제로 잡은 다음에 그냥 잡은 거 했던 걸 들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면 아이가 공부는 공부대로 열심히 했는데 숙제는 숙제대로 또 다시 과제물 제출해야 되는 과제물을 만들면서 계약이 다가오면 바빠지거든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여행지에서도 일기는 매일 쓰게 해주시고요. 또 기분이 좋으니까 영어 일기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독서, 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읽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넣으세요. 짐을 쌀 때 한 권 정도, 제일 좋아하는 책 한 권. 그리고 주의점, 도서관에서 빌린 책 가져갔다가 잃어버리면 서로 되게 마음 상하잖아요. 잃어버려도 괜찮은 나의 책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엄마도 책을 한 권 챙기시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여행지에서 책을 볼 때 우리가 집에서는 사실 바빠요. 왜냐하면 아이가 책 보는 시간에 엄마는 밥 해야 되거든요. 청소해야 되고. 근데 여행지에서는 밥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유가 있으니까 엄마도 책을 읽으세요. 같이, 아이랑 같이. 그것도 여행지에서 되게 좋은 추억이 되거든요. 같이 읽고 일기 쓰고 독서하고 요거는 이제 그냥 시간이 틈이 날 때 짧게라도 나는 하고 왔어 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날이 덥다 보니까 이제 어디론가 이렇게 좀 시원한 데를 가야 되겠다라고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뭐 또 가서 마트에 가서 뭐 먹고 돈 쓰고 네. 그렇게 하고 오시면 사실 뭐 시원하기는 했지만 딱히 그렇게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허무한 마음도 드실 거예요. 그냥 엄마랑 애랑 그냥 별일 없으면 도서관에 가는 걸로 하세요. 강력 추천이에요. 그리고 도서관이 좀 지겨워요? 서점을 가세요. 거기만큼 시원한 데가 없어요. 도서관이랑 서점이 제일 시원합니다. 마트 가면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마트 가면 자꾸 눈에 뭐가 보이니까 사고 싶어요. 도서관 가면 뭘 팔지 않잖아요. 뭐 도서관 매점에서 아이스크림 정도 먹을 수 있겠죠. 그래봤자 얼마 합니까? 책 읽다가 우리 1시간 책 읽고 매점에서 만나자. 1시간 책 읽으면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라고 해서요. 아이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도서관에서 엄마도 책을 읽고 또 엄마도 그 안에 이렇게 익히고요. 분위기에 좀 젖어 보시고요. 아이가 어려서 책을 잘 못 읽어요. 책을 잘 싫어해요. 그래도 그냥 도서관에 두세요. 도서관이 익숙한 친구와 낯선 친구는요, 달라요.
그래서 집에서 책을 잘 안 읽던 친구도요, 도서관 가는 게 익숙해지면, 아, 여기서는 책 읽는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재밌는 일이 없다라고 느껴지면요, 그중 재미있는 책을 꺼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도서관의 매력이에요. 마력이죠. 마법이죠. 네. 도서관을 계속 가세요. 계속 가시고요. 집에서 너무 우리가 지친다, 애들이랑 막 지치고 볶으면서 너무 힘들다 하면요, 그냥 공부할 거 싸들고 도서관으로 가세요. 시원한 곳에 앉아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으면서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내고 오세요. 저는 거의 도서관에 다행히도 라면도 팔고 삼각김밥도 팔았거든요. 그걸로 끼니 해결하고 한 5시간씩 있다가 오고 그랬어요. 그런다고 누가 나가라고 하길 하나요? 돈을 달라고 하나요? 네, 그냥 그러면서 저는 키웠거든요. 그리고 서점을 갔어요. 서점은 주의하실 게, 아이들이 만화책을 사달라고 조르기가 쉽거든요. 가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하세요. 네, 오늘은 책을 한 권만 살 수 있다. 혹은 오늘은 책을 사지 않는 날이다. 혹은 오늘은 만화책은 안 되고 글로 된 책만 살 수 있는 날이다. 라고 하셔서요, 서점을 자주 가세요. 주변에 큰 서점이 없으면 여행을 계획하실 때 서울에 있는 큰 서점에 가는 것 자체를 여행으로 계획을 해보세요. 그래서 맨날 놀러 다니는 거 있잖아요. 뭐 워터파크 많이 가시죠? 수영장 많이 가시죠? 놀이동산 많이 가고요. 또 박물관 이런 것도 많이 가는데요. 오늘은 서점을 가는 날이라고 해서요, 아이들이 서점 자체로도 좀 들뜨고, 그리고 서점에서 돌아올 때는 서점에서 산 아주 소중한 내 책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생각보다 어머님들이 그냥 이렇게 그렇다더라 하는 정보만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사세요. 아이들 문제집조차도. 그런데 저는 주기적으로 아이들 문제집 코너에 갔어요. 오프라인 서점에. 문제집 코너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어 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종류가 많고 궁금하고 새로운 문제집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말 다들 부지런하시죠? 그래서 직접 서점에 가서 그 책을 펼치지 않았다면 절대 온라인으로 내가 구입하지 못했겠다라고 생각되는 책들이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문제집들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브랜드 있잖아요. 센이랄까 뭐 이렇게 있는데요. 우공비 같은 그런 문제집들을 온라인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요, 직접 가서 아이한테 요런 문제집 디자인은 어때? 요런 스타일의 문제집을 한번 풀어볼까? 라고 해서 직접 상의해서 골라보는 시간도, 사실 학기 중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학 때 시간 많고 진짜 시간 안 가고 시간 때워야 될 때, 그때 서점 가서 때우세요. 네. 그렇게 해서요, 좀 현실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왕이면 덜 힘들게, 이왕이면 덜 덥게 이번 방학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 세우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고민되시는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 이렇게 계획 세우면서 또 아이들 공부 진행하면서 저 스스로 좀 깨닫게 되고 어려웠던 점인데 이제는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유를 드릴 텐데요. 궁금하신 점을 물어봐 주시면 저는 가장 좋아요. 제가 모르고 있는, 답을 모르고 있는 질문들도 물론 있겠지만요, 저는 이미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신다. 그러면 그거만큼 서로 도움이 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게 댓글로 많은 정보 그리고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좋은 방학 되세요. 계획 세워보시고요. 방학 계획 세워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